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요즘 시간이 별로 없고 또 뭐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 방송 그 횟수가 지연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의 저축률이 빠른 속도로 감소해요. 일반적으로 평균 한 7%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는데 최근에 뭐 2.3%까지 둔화가 됐어요. 이를 두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가계 부분에서 저축을 흘러 가지고 이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률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포유환율 연구소 입장에서 이걸 곰곰이 분석을 해보면 좀 60% 이상 부족한 분석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축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고 보면 이거는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죠. 왜냐하면 저축률이 제로가 되면 이제 소비할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소득 감소에 따른 그 저축 둔화라고 보면 또 달라요. 그러면 소득이 왜 감소했느냐를 가지고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이 부분을 또 구조조정 등으로 해소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기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물가 올라 가지고 가계 부분에서 저축을 흘러 가지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축률이 낮아지느냐, 아니면 소득이 감소해 가지고 저축이 줄었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점검을 해봤는데, 우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용은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전문가들은 20만 건 증가할 거로 봤는데 실제로는 26만 건이나 증가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까지 그 지난해 11월 대비 올해 11월은 5%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이 올란 거죠. 이것도 이제 기술주 쪽에서는 임금이 안 올랐을 테니까 구조조정하고 있으니까요. 일반 브루칼라 쪽에서 이제 많이 임금이 올랐으니까 기술주 쪽을 제외한다면 브루칼라 쪽에서는 약 10%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물가가 올랐다고 그 저축을 할 정도로 물가가 높으냐, 물가 상승률만큼은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브루칼라는 해외에서 생산된 값싼 제품을 소비하죠. 이거 물가에 들어가진 않아요. 물가 계산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대부분 물가 산출 항목에 들어가지, 해외에서 수입해 가서는 값싼 제품은 물가 항목에 잘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흘러 가지고 소비를 한 결과 저축이 줄었다라는 표현은 뭐 60% 이상 부족한 분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저축률이 줄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죠. 연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많이 했죠, 연초에. 그런데 3분기도 성장률 서프라이즈, 4분기도 아직 뭐 12월은 알 수 없지만은 10월과 11월 소비를 보면 또 성장률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저축을 흘러가지고 소비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 고용 증가 및 그 다음에 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지 그걸 제대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유환율 연구소가 한 5가지 측면에서 한번 봤는데, 제일 저축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이후 기술주 주가 하락이에요. 즉 가계와 기업이 모두 자산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소득이 감소하니까 저축이 줄지요. 그러니까 기존 저축을 까먹기 것이 아니고 소비를 통해서 기술주 등이 주가가 하락하면 자산 소득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축이 줄지요. 결국은 이제 저축률이 낮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연초에 뭐 1200불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500불대로 갔으니까 테슬라 거래하는 사람은 파는 순간에 예금액이 뭐 40, 50%툭 떨어버리죠. 예? 다른 그 기술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5, 60% 빠진 주식 많잖아요, 기술주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초에는 예금액이 많았죠. 팔면 예금이니까요. 현찰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다가 파니까 주가가 40, 50% 빠졌으니 저축이 크게 감소하죠. 즉 자산 소득 감소로 저축이 줄은 것이지 저축을 헐어가지고 소비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부자들이 좀 저축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주가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기술과 기업 과잉 고용을 했죠. 아마존 등이 뭐 한때 잘 나갈 때 그 향후 어떻게 될지도 제대로 체크 못하고 과잉 고용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영업 실적이 악화되니까 이 그 기업들 측면에서 가게가 아니고요.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예금이 많이 줄었겠죠. 저축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가게가 그 소득이 줄고 뭐 그 다음에 저축을 소비 때문에 즉 인플레이 때문에 소비를 했기 때문에 저축이 줄은 게 아니고 기업 쪽에서 그 저축 감소가 크다라는 거죠. 최근에 구조조정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 향후 저축률 감소 속도가 둔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축률이 지금 2.3%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0% 되고 뭐 쉽게 빠른 속도로 뭐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라는 그 전망 내지는 분석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그 침체가 오더라도 뭐 내년 뭐 하반기라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쪽 관련 기업 소득도 증가하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저축이 경기 불황이 되면 감소하죠. 가게가 그 저축을 헐어 가지고 그 소비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상승에 따른 한계기업 부담이 되고 이쪽은 이제 뭐 원래 저축 여력도 없었다고 봐야죠. 한계기업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뭐 저축할 만큼 돈 주겠어요. 한계기업인데. 근데 해고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그 소비를 줄여야지 저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축 감소에는 크게 뭐 영향을 못 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얘기를 뭐 아까 페이퍼에는 없는데 대출이 이제 준다고 봐야 됩니다. 대출도 일단 하면 저축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잖아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신규 대출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축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예금을 즉 저축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는 분석과는 추가적인 대출이 안 되니까 그만큼 저축도 줄지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렇다 하면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를 판단하는 데는 조금 이제 시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약한 침체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석이. 그냥 뭐 대부분은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특히 학자들은
저축은 가게에서 하는 줄 안다 말이죠. 대부분 소비도 가게에서 하고. 근데 저축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 소득에서 그 뭐 소비 내지는 투자를 빼고 나면 저축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게는 그 소득에서 그 소비를 빼면 저축인데 그 소득이 자산 소득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주가도 많이 내렸죠. 특히 기술주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소비 여러 건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경기 침체 시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약한 침체 경우에 따라서는 완만한 그 성장률 둔화, 3분기 2.9, 4분기도 2.5, 내년 1분기에 2% 내지는 1.8% 이런 식으로 완만한 둔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근로자들이 고용되면 또 임금이 오르면 또 인플레에 상응하는 임금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저축을 헐어가지고 소비를 하니까 조만간에 이제 저축률이 제로가 되고 또 마이너스로 되면 결국은 경기 침체될 것이다 라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분석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대응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번 금요일날 또 8일 어머니에 그 방송 출연을 하니까 9일날이죠. 미리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